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돈 버는 거 싫은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때문에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금융상품이 나오면 귀가 솔깃해지죠. 그런데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금융상품 고르셔야 할 겁니다. 요즘 금융권이 전면적으로 고객 유치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는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예외일 수 없죠. ISA가 뭔지, 과대 광고나 불안전 판매로 고객들을 현혹하는 피리 부는 사나이가 될 위험성은 없는 건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시민사회 전문단체 연결합니다. 오늘은 제108주년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은 여성 안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서울시가 이른바 안심이 앱을 만든다고 하네요. 스마트폰으로 위치 정보가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로 전송됩니다. 앱을 켜고 구조 버튼을 누르면 이용자가 어느 동선으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CCTV 화면이 관제센터에 뜨는 방식입니다. 이르면 10월부터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된다고 하고요. 지금 검토 보완 단계니까 그 여성을 안심시키기 위한 제도가 사생활 침해로 번지지 않도록 사생활 보호 장치 또한 함께 고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영국 가수 루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To Sir With Love 준비했고요. 오늘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이런 수식어까지 붙여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이게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좀 미리 알아둬야 될 점들 뭐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이제 3월 14일에 출시가 되더라고요. ISA. 네. 자, 다시 한번 이게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뭡니까 ISA? 네. 이제 그 과거에는 그 금융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 때 개별 상품에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재형저축처럼 재형저축을 가입하면 뭐 그 어떤 세제 혜택을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어떤 혜택을 주었다면 예. 이번에 시판되는 IS 통장이라는 것은 통장이라는 바구니에다가 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통장 안에 이제 가입자가 예금이나 적금, 펀드, 뭐 요즘에 문제되는 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정해서 예. 그 자금을 적절히 배분해서 상품별로 투자할 수 있는 그 통합 계좌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별 상품에 주었던 것을 통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바구니에다가 예. 세제 혜택을 부여해준 그러한 통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한 계좌에서 예금, 적금, 펀드 네, 그리고 뭐 ELS나 파생상품 같은 것까지 그렇습니다. 다 운용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얻은 수익에 대한 그렇습니다. 비과세 면세 혜택을 준다.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네. 이거 근데 도입되는 배경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저금리 시대이고 고령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어떤 그 특정 상품에다가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한 어떤 세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이제는 어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그 재산 형성의 그러한 제도를 지원하려고 어떤 이런 IS 종합통장 개념의 어떤 그 금융상품 세제 혜택의 제도를 좀 도입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당초 취지보다는 어떤 그 세제 혜택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지금 이제 어떤
조금 그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나타난 것이 조금 그 어떤 그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제 혜택 범위는 당초 전 국민 재산을 불리자 어떤 이런 취지와는 다소 좀 조금 축소됐습니다. 축소되고 있다. 그것과 비교해서는 그렇다면 좀 세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거 가입 조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입 자격은 그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농어민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가능한데요. 예. 과거보다는 이제 이러한 범위를 좀 넓히고 향후에도 이제 어떤 제도로 보완을 통해서 지금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한 5년 동안 묶인다는 거 하고요. 예. 또한 연 2천만 원까지 5년 동안 1억 원 한도 내에서 가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천만 원 가입을 했다면 내년에도 2천만 원 가입을 하지만 올해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1천만 원만 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올해 한도는 소진하고 없어지고 내년에는 또 내년에 2천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게 뭐 계좌를 새로 만드는 건가요? 한 계좌에 매년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다는 건가요? 한 계좌에 그 토탈 넣을 수 있는 한도를 올해 2천만 원까지 또 내년도 또 따로 2천만 원까지 그래서 5년 동안 1억 원까지 이제 그 통장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은 이거 뭐 내가 재산 증여를 위해서 무슨 아이에게 계좌를 터준다든지 뭐 연령대에서는 별 어떤 조건 같은 게 없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근로자이고 사업소득자, 농어민의 경우에 가입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녀에게는 가입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그러나 청년층의 경우, 20세 이상의 청년층의 경우에는 이제 그 가입 기간을 5년이 아니라 3년까지 이렇게 3년까지 만기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있지만, 이 통장 자체가 이제 뭐 어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야 한다. 네. 자,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과세 혜택, 세제 혜택이 조금 축소된 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네. 세제 혜택은 지금 현재 이제 아까 5년 뭐 특수한 경우에는 3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에게는 200만 원까지,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250만 원까지 5년 동안 이 총 이자를 얻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그 한도를 넘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뭐 300만 원이 됐다. 수익이 더 늘었다. 그 초과분 100만 원에 대해서는 9.9%의 그 세금, 이자 소득세를 내고 9.9%요? 네. 그러니까 초과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1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9만 9천 원 정도 이자 소득세를 내고 또한 이런 경우에 이런 분이 만약에 종합과세 해당자라면 이 예금에서 나온 이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는 아닌 분리과세의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근데 그 수수료도 들 거 아니에요? 네네. 수수료까지 치면은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이 좀 괜찮게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그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지금보다는 혜택을 한 2배 이상 주는 걸로 처음에는 이게 제도가 기한이 됐습니다. 근데 부처 간에 이제 협의 과정에서 이 세제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바람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를 떼고 나면 별로 이익이 안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형저축과 같이 과거에는 그 개별 상품에 그 세제 혜택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세제 혜택을 줄 때는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세제 혜택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지금은 이러한 그 통장에다가 부여해 주니까 통장 관리하는 금융사에서 관리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 관리 수수료를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많은 그 이자의 이익이 많이 그 어떤 그 은행 수수료, 금융사 수수료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떤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 국민의 ISA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그렇게 좀 많이 물리게 된다면 그것 때문일까요? 요즘에 그 은행들이
고가의 경품을 내거는 등 뭐 네. 골드바도 나오고 승용차도 나오고 경쟁적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배경에도 좀 작용한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계좌, IS 계좌는 1인 1계좌이면서, 하나의 은행이나 금융사에 선택했으면 다른 은행에서는 선택을 못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사에서는 먼저 유치하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어떤 전략 때문에 경쟁적으로 이제 어떤 경품을 내걸고 예. 유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는 그 어떤 본질,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얼마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상품을 보여주지 않고 예. 그냥 무조건 좋다. 세제 혜택이 200만 원까지다라고 하는데 그 세제 혜택이 5년간이면서 과연 얼마나 수익이 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그 예.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없이 권유를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5년간 묶여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중도에 해지는 할 수 있는데 네네. 그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혜택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해지를 하면은 이제 예. 그런 어떤 그 혜택은 다 소멸되고 또한 혜택을 받은 것이 있다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ISA. 그렇다면은 이게 계좌에다가 돈을 넣었을 때 네네. 신탁형, 그러니까 그 넣은 사람이 고객의 입장에서 이 포트폴리오 뭐 예금이든 적금이든 아니면 펀드든 이렇게 해주세요. 이 신탁형이 있고 네. 일임형이 있다면서요. 네네. 그 일임형 같은 경우는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네, 일임형이면 그러니까 금융사에다가 내가 위임한 거죠. 예. 위임한 거기 때문에 금융사에서는 이제 어떤 뭐 그 고객에 맞게 자산의 종류라든지 비중, 위험도를 재량 있게 이제 그 어떤 배분해서 그렇죠. 투자를 해주고 그거를 이제 분기마다 고객한테 통보해주고 예. 또 통보해서 고객이 이렇게 이런 의견을 피력하면 이런 또 거기에 맞게 이제 포트폴리오 이 자산 예. 배분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이제 일임형, 그러니까 일단은 위임해주고 고객과 또 분기별로 이렇게 뭐랄까요, 협의하고 이런 제도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그 금융 상품을 판매는 사실 뭐 증권사든 은행이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고객의 돈을 유치해서 운용하는 운용사는 사실 따로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운용하는 전문 인력, ISA의 자금을 네네. 운용하는 인력이 네네. 별로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IS 제도가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준비가 안 된 부분이 그러한 인적 자원, 권유하는, 운용하는 자원의 어떤 인적 자원과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아직 보완이 많이 필요한 시점에서 예. 이렇게 이제 좀 저희가 주장하는 건 좀 어설프게 지금 너무 조급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그런 점이 우려되고 그런 데서 파생되게끔 하는 데서 소비자 피해가 이제 우려되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을 좀 보완하고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죠. 이 투자 일임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은행권에 한 300명 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된다면 사실 턱없이 부족한 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그 피해가 우려된다는 건 네네. 일임했을 때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한 바구니에 모으니까 통합 관리가 쉽다는 게 이 계좌의 취지인데 네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바구니에 썩은 사과가 생기면 다 썩듯이 만약에 파생 상품 같은 그런 위험한 상품이 손실이 컸을 때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ISA 통장이라고 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대부분 위험한 상품이 가입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성, 위험이 높은 상품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까지 이런 상품으로 유도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 뭐 동양 사태나 현재 홍콩 ELS 사태에서도 보듯이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험에 처해가지고 많은 손실을 봤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찾아갔는데 이런 상품은 전 국민을 광범위하게 지금 어떤 그 마케팅 대상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피해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피리 부는 사나이가 되지 않게 하려면 좀 소비자들을 위험성에 빠뜨리지 않게 하려면 네네. 어떻게 정부 당국은 이 정책 당국은 그리고 금융 당국은 좀 보완해야 될 것이고 소비자들은 뭘 유념해야 될까요? 네네. 문제는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제대로 지금 안 됐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도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 은행들은 어떤 인적 전산 시스템을 좀 미비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투자 손실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 빨리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예. ISA 통장에 세제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빼고 나면 큰 수익이 없다는 점이 문제거든요. 예. 이러한 점점 등등의 그 어떤 소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가입을 서두르기보다는 어떤 그 제도적으로 정착된 후 또한 자신의 적합한 상품이 어떤 것인지를 잘 어떤 선택해도 예. 선택하고 가입해도 늦지 않다는 그러한 가입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그 어떤 지혜로운 알겠습니다. 어떤 그 ISA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그 가입할 때 그 투자자의 성향 같은 거 다 검사하거든요. 의무적으로. 네네.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절차에서 좀 더 걸러지고 위험이 조정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불안전 판매에 대한 이런 우려 네. 좀 이 은행권에서 좀 귀담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70년 면허예요. 뭐는데 택시도 내가 이렇게 머리가 하얘졌어요. 힘든 것은 회사 차일 경우에는 우선 산악금에 늘렸겠죠. 내가 12시간 동안에 나한테 주어진 액수는 13만 5천 원을 회사를 넣어야 돼요.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그 돈 얼마가 될지라도 모자란 만큼 내가 갑을 처리를 당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기분 좋게 일하다가도 어떤 손님으로 인해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고 기분이 나빴는데 어떤 손님으로 인해서 또 마음이 또 업돼서 즐거워질 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 어디를 갑니다. 갈 적에 그런 경우를 많이 겪다 보니까 손님한테 물어요. 뻔히 내가 아는 길이 있지만 어느 길로 이용할까요? 그래요. 말 없습니다. 알아서 가주세요. 라고 해서 내가 가는데 가다 보니까는 차가 꽉 막혔어. 아저씨 왜 이렇게 와요? 이러면서 시비 오는 이런 사람들. 나한테는 잘못이 없겠건만 기분에 좌지우지해서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 이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더해봐야 시정과 개선은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안 됐으니까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입장. 그거에 대해서는 회사에 누가 또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이것이 피고용자의 그 부담이죠. 이거 진짜 난감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 고향이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제가 막 지도를 다 알아보고서 택시기사님께 이렇게 가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기사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뭔가 이게 사실 예전에 뭔가 좀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 어떤 이런 관례 오명 때문에 그런 건데 요즘에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 사실 좀 손님들과 이 기사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좀 아는 길이 기사님이 있지만 일로 가는 게 거리는 멀어도 안 막혀서 가자는 건데 이 손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좀 어려움들 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우리 기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조금씩 저희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서로 간의 그런 앙금과 오해가 있으면 좀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샵 0945번으로 다른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불스원에서 차량 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1부 끝곡 들려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쿨라 샤커의 허쉬 준비했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 개혁 덕분에, 법 개정 덕분에, 창업 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 함영진 센터장과 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피스텔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오피스텔 시장에 유입된 투자 자금이 10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 이런 통계가 있군요. 예, 맞습니다. 2015년 오피스텔 거래 시장에 몰린 유동자금이 10년 만에 최대인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예. 부동산 114가 국토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오피스텔 실거래가를 취합해 봤는데요. 실거래가 총액이 5조 2,104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신규 분양된 단지 중에 계약이 끝난 단지의 분양가 총액도 5조 6,552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매와 분양 시장에 함께 유입된 금액을 모두 합치면 약 한 10조 8천억 원이나 돼서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실제 2014년과 비교하더라도 한 1조 8천억 원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예. 이 자금이 몰렸다라는 거는 뭐 거래가 많이 된 건지 공급이 많이 된 건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두 가지 다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서울, 경기 같은 이제 수도권의 오피스텔 공급 비중이 높은 편인데 예. 지난해 전국 한 6만여 가구의 신규 분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72%인 4만 3천 가구가 수도권에 분양됐으니까 굉장히 많은 물량이 공급된 바 있고요. 예. 그리고 기존의 오피스텔의 실거래량의 경우도 서울이 11,722건으로 거래 시총액이 2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작년 거래 시총액의 한 46% 기록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을 포함한 경기나 부산, 인천, 경남 이런 지역의 거래 시총액이 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오피스텔로 밀려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네, 그 많던 돈들이 다 여기 있었군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수익성이 있으니까 좀 돈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오피스텔이 인기를 끄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실거주도 많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만성적인 전세난 때문에 신혼부부나 또 1, 2인 가구들은 오피스텔을 아예 이제 구입해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과거보다는 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건설사들도 실수요자를 위해서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안팎의 중형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도 과거보다는 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지난해 실거래된 오피스텔의 약 한 4분의 1 정도는 대부분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이었기 때문에 역시 월세나 운영 수익을 노리는 투자형, 수익형 부동산의 유형이 많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금리 영향 때문에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은행 예금 금리보다는 높다는 것이 이제 투자 수요자들을 오피스텔 시장으로 끌어당기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게? 아무래도 상가에 비해서 좀 1, 2억 원 안팎의 소액 대안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인데, 예. 아시다시피 요즘 은행 정기예금 특판 금리가 한 2% 정도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올해 2월 기준으로 전국 오피스텔
연간의 임대 수익률이 5.5% 그리고 서울은 5.1% 정도 되니까 은행의 금리보다는 2배가 넘는 수준의 수익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쉽게 얘기를 드리면 공실이나 보유세, 중개수수료 같은 재반 비용을 무시하고 계산을 하더라도 예. 1억 원 정도 투자하면 월 한 45만 원씩 월세를 받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임대율이 기회비용 면에서는 좀 큰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제 전국은 수익률이 5.5%, 서울은 5.1%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예. 아무래도 지역별로 수익률의 편차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과거보다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 임차인 확보 경쟁이 좀 치열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담보대출 규제로 이제 주택 시장이 냉각되면서 저성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빠른 월세화를 틈타서 오피스텔 시장에도 자금이 유입되고는 있지만 과거보다는 임대 수익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 실제 전국 연간 임대 수익률이 갈수록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현재는 한 5.5% 정도 되지만 예. 2010년에는 한 6.1%였으니까 몇 년 사이 한 0.6%포인트가 낮아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수요자들의 관심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이제 공급 과잉 문제 그리고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예.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월 임대료는 제자리인 상태에서 수익률이 좀 악화되는 문제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까지 좀 지켜보면서 투자하실 분들은 신중하게 고려하는 게 좋겠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배워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정근진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네. 1530번님. 중국 분을 소개받았는데요. 영어로 얘기했지만 성격이 잘 맞아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함께 중국어도 열심히 들을게요. 중국 분을 소개받았다. 이게 네. 소개팅일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지인들께 소개받은 친구일까요? 이게 좀 묘한 문자가 묘한데요. 왔어요. 네. 저는 좀 좋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네. 좀 소개팅 개념으로 가서 왜 이 중국 분과 잘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네. 일단 친구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친구라는 표현을 중국어로는요, 朋友라고 해요. 朋友, 한 번 더, 朋友. 朋友. 네, 지난번에 제가 오른쪽을 여우비엔이라고 해서 네. 알려드렸었죠. 중국어엔 여우가 많이 나오네요. 여우. 네, 여우라는 발음이 들어가는 게 조금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펑 하고 나타났다. 이렇게 어.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펑. 네, 여우처럼 나타났다. 朋友. 朋友. 한 번 더, 朋友. 朋友. 네, 예전에 안재욱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그 친구라는 노래 기억하시죠? 좋죠. 네. 명곡이죠. 노래방 요게 애창곡. 원래는요, 애창곡이군요. 주학원 씨라고 해서 중국 그 중화권 가수인 이 주학원 씨의 朋友一生一起走. 이 노래가 그래요? 네, 바로 안재욱 씨가 리메이크해서 부른 노래거든요. 이게 원곡이 있고 네. 그걸 번안을 한 건데 네, 朋友. 그렇죠. 거기에 朋友. 친구가 나온다 이거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朋友. 자, 朋友. 그럼 남자친구라는 표현도 한번 배워볼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네네. 좋습니다. 남자친구는요, 난 朋友. 난 朋友. 그렇죠. 남자분들이 난 朋友야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난 친구야 이건가요? 네, 난 친구야. 남자친구. 난 朋友. 난 朋友. 그렇죠. 여자친구는요, 女朋友. 女朋友. 한 번 더, 女朋友. 한번 눌러주네요. 그렇죠. 女朋友. 네. 튕겨주듯이 朋友 이렇게 발음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약간 좀 내숭 떨듯이 눌러주는 거죠. 女朋友 여자친구, 그렇죠. 남자친구는 난 朋友. 자신감 있게 드러내는 거죠. 네. 남자친구라고요. 우리 1530번님 아무튼 그분과 잘 좋은 인연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죠.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0060번님, 정병진 아나운서, 문정아 선생님 두 분도 방송하면서 많이 친해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또 애들 키우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방송 전후에 이렇게 좀朋友, 친구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샵 0945번으로 배우고 싶은 표현들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여러분께서 운전하면서 들었던 다양한 이야기들 역시 샵 0945번으로 참여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앞에 잠깐 언급이 됐죠. 안재욱 씨의 친구 노래 듣고 갈게요.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오늘 서울시청으로 가고요. 신웅진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저도 오늘 오프닝 할 때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서울시가 여성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요? 네, 안심이 앱이라는 겁니다. 예. 이 앱을 켜면은 이용자의 위치가 자치구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용자가 이 범죄의 위협을 느끼면 휴대전화 음량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현장 영상이 촬영되면서 인근 CCTV가 찍은 이용자 영상과 연락처 정보 등이 자동으로 관제센터로 전달됩니다. 예. 이 앱은 오는 9월까지 개발될 예정인데요. 아직은 앱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9월 이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월이었죠. 퇴근길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동차가 정전사고를 냈었는데 이때 안내방송이 안 나와서요. 승객들이 그 터널로 대피했었거든요. 네네. 앞으로는 좀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지하철 자동차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승객들이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됩니다. 예. 서울 지하철 1, 2, 3,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는 이 5중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이 무정전 무선 방송 기기를 설치하고 터널 안에 방송 장치 도입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이 사고가 터진 뒤에야 이런 대책이 나와서 다소 아쉬움이 남긴 하는데요. 예. 하지만 앞으로도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이런 방송 시스템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난 2008년쯤이었나요? 행자부가 소규모 행정동은 좀 합치자 이렇게 권고를 했었는데 그때 통합 작업 때문에 동 이름이 헷갈리는 곳이 있다고요? 네, 서울 노원구의 중계 2, 3동, 상계 3, 4동, 상계 6, 7동 이야기인데요. 예. 이 막상 합쳐놓고 보니까 헷갈려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중계 2, 3동이 아니라 이 표기를 중계 2.3동, 중계 2 쉼표 3동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건데요. 이 노원구는 이에 따라서 동 이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4만 3천여 세대의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할 건데요.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5월 구의회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노후주택 주민에게 집수리 상담을 해주는 집수리 닥터단이라는 게 있다던데 이건 뭔가요? 네, 이 25개 자치구별로 건축사, 집수리 관련 사회적 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 3명에서 5명씩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예. 모두 합치면 109명으로 다음 달부터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이들은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 사는 시민을 직접 방문해서 계략적인 공사 범위와 공사비 등 집수리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현재 서울시 총 주거지가 313제곱킬로미터인데요. 이 가운데 아파트, 도로, 공원, 뉴타운 개발구역을 제외하면 111제곱킬로미터가 4층 이하 저층 주거지입니다. 예.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이 넘는 거죠. 이 중 20년 이상 된 주택이 80%에 이릅니다. 이 서울시는 이 노후주택을 무조건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오래 쓰는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 상담 신청은 다음 달에 구축되는 집수리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요. 120 다산 콜센터에서도 상담 신청을 받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YTN 수고하세요. 예,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오늘 여성의 날인데요. 가족이나 애인에게 꽃 선물해주겠다는 분들 많더라고요. 꽃도 좋은데요. 책은 어떠세요? 책. 상대적으로 차별과 억압을 받았던 여성들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 선물.
오늘만 여성의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여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회에서 빛나는 존재들인지 기억하는 그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스키드로우의 I Remember You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